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별별 랭킹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통계는 Best Employer for New Grads 라고 돼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안에 있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처우나 복지나 또는 근무 여건 또는 본인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있느냐를 지표 삼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들을 순서대로 랭킹을 매긴 숫자들이죠. 어떤 우리에게 상관관계와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10위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Garmin이에요. Semiconductors, Electronics, Electrical Engineering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약 19,00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Garmin이라는 회사는 비행기를 제가 조종을 할 때 좀 유독 잘 애용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경비행기 같으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계기를 의존해서 보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듣는 부분에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Garmin이 갖고 있는 포터블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워치 같은 것들을 차서 기압이 어떻게 되는지, 고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익스트림 스포츠로 자전거를 탄다든지 산악 하이킹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도 다양한 고도계나 본인의 익스트림 스포츠에 맞는 측정을 하는 다양한 장비들에 이런 Garmin 브랜드 장비들이 많이 애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트랜스포테이션, 즉 이런 교통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은 이런 영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9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비즈니스 슬로버라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회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직원 숫자는 1000명에 불과한 회사고 그러면서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를 IT 솔루션에다가 대입시켜서 다양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나 이런 곳들에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통 나와 있기는 합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회의 영역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니치 마켓을 잘 찾아서 견고한 팬덤을 확보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원 처우에서도 이런 연관성이 있지 않을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8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위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회사예요. 구글이에요. 구글. 약 19만 1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를 찾고 관련된 부분을 서칭할 때는 구글이 거의 필수 소비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구글을 사용하는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회사 메일을 구글 시스템, 지메일 시스템에서 열어주고 한 유저당 상당한 비용의 금액들을 책정하는 형태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들을 실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에서도 소개가 참 많이 됐듯이 뷔페 식당을 제공하고 전담 마사지사가 있고 이런 걸로도 직원 추호가 유명한 기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7위는 흥미롭게 일본 회사예요. 다케다 제약입니다. 말로 들으면 되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리 쓰는 약들 중에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약들 많습니다. 알보칠이라는 약이 있고요. 화이트벤 이런 감기 치료제도 다케다 제약의 OTC 상품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항암 치료나 당뇨병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모의약품도 의외로 많은 기업이 다케다 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다케다 제약이 최근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또는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약품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케다 제약이 과연 기존의 케미컬 베이스드의 포트폴리오들을 과연 바이오 쪽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넘길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요즘 업계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긴 하죠. 6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위는 엘리입니다. 네, 엘리는 파이낸셜 서비스로 미국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죠. 인터넷 은행을 열기도 하고 최근에 정말 다양한 흥미로운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면들이 이 서베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다음 순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위는 UCLA 헬스입니다. 그래서 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안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 있는 부속 대학교에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자회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소셜 서비스가 이런 랭킹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5위를 등극한 걸 보면 의료 서비스 제공 회사 자체가 얼마나 많은 특이점이 있기에 이 직원들이 만족을 하는지 그건 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기성 병원들 보면 생각보다 직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특히 대학병원일수록요. UCLA 헬스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호감도를 갖고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신기한 일이긴 하네요. 다음 4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더치 브로스라는 레스토랑 체인이 들어갔네요. 좀 이따가 또 다른 레스토랑 체인도 있어서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아멕스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차별 요소를 가지고 성장해 왔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멕스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비싼 대신에 아멕스 비 마이 게스트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호텔의 발렛 파킹을 훨씬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연회비랑 세팅을 할 때 보통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을 갖고 있거나 다산가들일 경우를 타겟으로 해서 적절한 연회비 대비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카드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객단가가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는 이런 정설들이 제법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위는 인앤아웃 버거죠. 다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위도 그렇고 4위도 그렇고 이 프랜차이즈가 참 재밌는 건요, 상위 티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메뉴가 아니라 이 트렌드에 맞게 좀 급부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생각보다 이 생애 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태태기로 접어들었을 때 상당히 좀 낙후되고 전반적인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럴 때는 이 근무에서의 기회,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을 얻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가 결국 푸드 비즈니스기도 하거든요. 요 브랜드들이 최근에 가장 힙한 브랜드 아니냐, 밥 먹을 때. 하지만 관전 포인트는 뭐다?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진 모르겠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위는 델타 항공이 차지를 했네요. 델타는 애틀랜타 조지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항공사죠. 대한항공, 아에로멕시코, 에어프랑스, 델타, 이 네 군데 항공사가 연합체를 형성해서 2000년대 초반에 스카이팀이라는 항공 동맹체로 묶였던 전력이 있고요. 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400개 이상의 항공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대형 항공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숙련된 정말 많은 항공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취업하고 싶은 항공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항공사임에도 서비스업이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1위를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기한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대학을 준비를 할 때 있어서 또는 내가 전공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 회사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이런 좋은 회사를 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좋은 회사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 기업들 중에 상당수들은 특정 트렌드에 의해서 잠깐 반짝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직원의 처우를 훨씬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독립된 하나의 성인으로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이 조직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면 합당한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